JTBC 마라톤 때는 제가 제 몸을 좀 너무 자만하고 과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좀 더 겸손하고 더 열심히, 좀 더 계획적으로 타이트하게 좀 준비를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동아 마라톤에 좀 징크스가 있는 게 한 번도 기록이 좋았던 적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겨울에는 항상 부상을 입었었습니다. 이게 제가 고질적인 CN 스프린트가 있었는데 이 CN 스프린트가 겨울에는 항상 많이 도졌거든요. 이게 마지막이야, 진짜. 그냥 이게 마지막. 난 더 이상 미련도 없고 그냥 풀코스에 여기 올인해서 운동을 할 거고 꼭 성공해내고 말 거야. 그래도 2위군은 들어가겠지 약간 이런 생각에 그래도 어떻게든 버티고 가보자. 정성아, 잡고 가! 스트라이트! 그럼 프로젝트 2구 에피2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들이랑 다시 한번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톤입니다. 프로젝트 2구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JTBC 마라톤 때 좀 너무 아쉬웠어가지고 이번에 2구를 다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아 마라톤이 한 100일 정도 남은 시점인데요. 11월에 JTBC 마라톤을 뛰고 지금 좀 한동안 일이 좀 바빴어갖고 운동을 좀 쉬었었는데 이제 다시 또 운동을 다시 시작해서 12월부터 기초 체력 운동을 다시 하고 마일리지 쌓아 나간 다음에 1월에는 훨씬 더 많은 거리량 그리고 장거리 훈련도 더 많이 해서 지난번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많이 보완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량을 2월부터는 조금씩 낮춰 나가면서 3월 2일에 있는 도쿄 마라톤까지 뛰고 마지막 장거리로 끝낸 뒤에 2주 테이퍼링을 해서 동아 마라톤까지 이렇게 준비를 할 예정인데요. 지난번에 JTBC 마라톤 때는 제가 제 몸을 좀 너무 자만하고 과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좀 더 겸손하고 더 열심히 지난번보다 좀 더 계획적으로 타이트하게 좀 준비를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동아 마라톤에 좀 징크스가 있는 게 한 번도 기록이 좋았던 적이 없어요. 동아 마라톤 최고 기록이 2시간 53분이고요. 서브3도 겨우 못해서 항상 맨날 걸어서 완주하고 약간 이랬던 경험들이 많은데 CN 스프린터가 매년 저를 괴롭혔었고 항상 대회 때마다 나중에 후반 가서 걷게 되더라고요. 이게 동아 마라톤이 항상 걸었던 기억 때문에 좀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데 이번에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번 동계훈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부상 관리가 될 것 같아요. CN 스프린트를 안 겪는 거 그것만 해도 저한테는 너무 큰 미션이고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고 이게 진짜 마지막 도전을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해볼 겁니다. 이번에 막 실패한다고 에피3? 아니, 없어. 그냥 에피2 그냥 이게 마지막 도전이고 이게 마지막이야. 진짜 그냥 이게 마지막. 그럼 프로젝트 2구 에피2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응원과 기대 한 번만 더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운동해볼게요. 그럼 렛츠고! 가자! 한번 약좀 발라주니까 네. 어깨를 네. 시까지 올라가는데 뭐 이런 인대나 관절 같은데 그런 데는 네, 그렇게 세게 안 받죠. 어제 또 약간 좀 거리 좀 하고선 그 다음에 세션을 갔는데 세션 나가서 막 아는 형이랑 같이 마지막에 오르막에 하나 질주한다고 확 치고 올라갔더니 그대로 아킬레스가 뚜둑했습니다. 이제 통증이 있어가지고 어제 바로 아이싱 해주고 어제 오늘 해가지고 막 마사지 받으러 가고 컨디셔닝 받고 했는데 좀 날카로운 통증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거는 뭐 근육이 뭉친 이런 느낌이 아니다, 병원 가보자 해가지고 병원을 바로 왔고 병원 와서 여기 초음파를 보니까 쓱 금이 갔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그 사이에 막 염증이나 이런 물찬 게 없었어요. 되게 깔끔하게 파열이 됐고 어쨌든 의사 선생님이 한 2주 정도는 뛰지 말라고 하시는데 다음 주에 이제 또 회복 양상 보고 초음파 본 다음에 상태 보고 다시 또 뛰러 나갈 생각입니다. 어쨌든 우리한테는 지금 하루하루가 소중하기 때문에 2주 동안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없어요. 바로 또 조깅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이 12월 27일인데 1월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월부터는 다시 본격적으로 거리주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아킬레스건 부분팔
별거 아닙니다. 금방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요일날 병원을 갔다가 오늘 이틀째인데 지금 통증은 완전히 다 사라졌어요. 통증은 전혀 없고 한 이틀 못 뛰니까 지금 벌써 막 좀이 쑤셔버리네 이제. 원래 이번 달에 월 400kg 찍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350kg에서 딱 스탑이 됐습니다. 잘 뛰면 한 450까지도 좀 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살짝 좀 아쉬워요. 그래갖고 거리량은 좀 잘 늘리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이렇게 또 브레이크를 한번 걸고 갑니다. 이제 지금 아킬레스건 부상 입은 지 거의 한 달 정도 다 돼갔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스피드 하나도 못 내고 조깅만 하고 계속 재활치료만 받고 있다가 드디어 부상이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안 아파요. 아킬레스건 안 아프길래 오늘은 좀 속도를 좀 내서 지금 뛰려고 나왔고 지금 한 3분 40초 페이스 정도로 해서 16km 정도 왔는데 느낌 좋습니다. 드디어 부상을 좀 회복한 느낌이에요. 이제 한 달쯤 다 돼가니까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그동안 스피드 안 내고 조깅만 계속 하면서 좀 마일리지 쌓았던 게 그래도 그렇게 막 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내일 생일이거든요. 생일 맞이해서 딱 32번째 생일 32km 딱 뛰고서 집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 마라톤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Here we go! 32km 1시간 59분 평균 페이스 3분 43초. 기분 좋게 뛰었습니다. 이제 인터벌도 좀 들어가고 어필훈련도 좀 들어가고 시작해야죠. 이제 얼른 가서 아이싱도 좀 하면서 리커버리 하면서 좀 쉴게요. 네, 알겠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우리 은퇴 형도 왔어요. 또 은퇴 안 됩니다. 또 은퇴. 이날은 제가 1월달에 스피드 훈련도 많이 못했고 2월달에 인터벌을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뭔가 스피드에 자신감이 없었던 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감독님이 3000, 2000, 1000, 1000, 2000, 3000 이렇게 해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되게 고난이도 인터벌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주셨는데 저도 되게 생소했던 인터벌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고난이도 페이스의 훈련인 거예요. 감독님이 이 훈련을 성공하면 이거 무조건 이후 하는 거다, 이후 할 수 있는 훈련이다, 꼭 성공해라 라고 이렇게 스케줄 주셨는데 되게 긴장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 훈련 끝까지 해내려고. 운영석 파이팅! 2000 끝! 이제 1000m 다음 바퀴. 가자! 마지막 3000! 마지막! 힘드네. 성공! 미션 성공했어. 이렇게 또 229의 김치국을 마시게 됐습니다. 한 번도 안 떨어져 나왔네. 전 완주했습니다. 미션대로 완수했어요. 너무 힘드네요 진짜. 오늘 되게 진짜 막 맞바람 불 때마다 그냥 멈출까 생각 들었는데 그래도 계속 돌아가면서 앞뒤로 좀 끌어주고 당겨주고 해서 또 미션은 또 완수했습니다. 역시 훈련 혼자 하면 안 되는, 같이 해야 돼. 진짜 너무 좋다. 바깥이야? 지금 전경 부분도 안 좋아요. 여기. 그래서 뭔가 그 통증이 걷는데 되게 불편해서 그 신경이 힘이 안 들어간 느낌이었거든요. 그럼 진짜 손상 됐었나 보네. 네. 제가 신 스프린트를 겨울철마다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겨울철만 되면 후경골근이 엄청 빳빳해져요. 그래서 주변 근육들이 텐션이 많이 걸리면서 여기가 되게 타이트해지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건데 어쩔 수 없이 마사지를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컨디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민정 원장님한테 이제 계속해서 컨디셔닝 받으면서 주변 근육 마사지를 받고 하는데 이날도 진짜 종아리 상태가 너무 안 좋았고 그리고 엉덩이까지도 이게 너무 텐션이 많이 걸려 있으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진짜 마사지 세게 받는 편인데 여기서만큼은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눈이 엄청나게 오네. 와 대박이다.
와, 눈이 엄청나게 쌓이는 폭설이 내리고 있네. 도쿄 마라톤을 갔다가 어제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제가 도쿄 마라톤을 2시간 36분대 뛰고 왔거든요. 생각보다 데미지가 있어서 이거를 좀 리커버를 좀 해줘야 됩니다. 다행히 제가 갖고 있던 부상이 악화되는 양상은 아니었고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신 스프린트하고 햄스트링이 지금 아픈 거는 마찬가지긴 해요. 이제 회복적인 하면서 좀 잘 달래줘야 돼 이거를. 우리는 이제 메인 게임인 동아 마라톤을 향해 지금 달려가는 거니까 이 프로젝트 이후에 두 번째 도전이자 마지막 도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겨울 동안에 좀 아쉬웠던 거는 욕심은 되게 많았거든요. 11월부터 운동을 바로 시작을 해가지고 12월까지 조깅 열심히 하고 그러고다가 이제 그 12월 말쯤에 아킬레스건 파열 부상을 당하면서 1월달에는 그래도 조깅량으로만 좀 채웠는데 1월달에 조깅량으로 500km 넘게 뛰고 그게 생각보다 베이스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 힘으로 2월달에는 좀 스피드로 전향을 해서 지금 스피드를 올려나가고 있는 시점이고 생각보다 그 훈련 포인트들을 소화를 잘 해냈어요. 다행히도 생각보다 몸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이구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부상들이죠. 사실 이 부상들이 지금 계속 뭔가 이 능선을 타고 있는 느낌이라서 이것만 좀 어떻게 잘 케어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엔 그러다 보니까 2월 달에는 300km밖에 못 뛰었어요. 원래는 못해도 한 400은 뛰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통증이 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쉬고서 보강 운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사지 받고 충격파 치료 받고 뭐 이런저런 진짜 재활과 훈련을 병행하는 겨울 시즌이었습니다. 풀코스 준비하는 거 진짜 힘드네. 네, 지금 신 스프린트랑 추가로 여기까지 지금 같이 올라오거든요. 여기 아킬레스건 쪽으로. 왼쪽. 네. 어... 오른쪽이. 오른쪽. 아, 오른쪽에. 네. 근데 아킬레스건이 지금은 이번 겨울 훈련에서 윤동호 선생님이랑 지금 거의 이제 한 1년째 가까이 만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부상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컨트롤 했었던 시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보강 운동보다도 이 컨디션 관리에 여기 텐션 걸린 거 풀어주느라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리커버를 위해서 테이핑도 계속 붙여주면서 오히려 테이핑을 리커버를 위해서 계속해서 붙이고 다녔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고 제가 안 좋아진 텐션 부위를 계속해서 컨트롤 해주면서 정말 제가 매주 훈련을 할 수 있게끔 딱 만들어주시는 선생님이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피곤해. 대회 물품을 싸볼까? 이게 맞아? 이게 맞냐고. 지금 몇 시지? 밤 10시 반. 내일 4시? 4시 반에 일어나야 되지? 참 뭐. 일이 너무 바쁜 거죠. 회사 일도 너무 바빠갖고 거의 제대로 쉴 시간도 없었고 과로를 계속 하는 상황에서 면역력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감기 몸살도 좀 심하게 앓았고 컨디션 관리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도 제가 주어진 여건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좀 혼신의 힘을 좀 다했던 것 같아요. 리커버리도 그 사이사이 하려고 했었고 조깅도 어떻게든 하려고 했었고 먹는 것도 신경 쓰려고 했었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형들도 동의해줄 거야? 이번에 너 실패하면 저기 출연자를 다른 사람 찾아야겠다 이제. 어? 저기 다른 사람. 저기 누구야? 그 현준이 형 같은 사람. 나 이제 이거 잘리는 거야? 너 가서 개인 채널 해. 와 이거 좀 큰 판이었네 생각보다. 나 잘릴 수도 있구나. 이거 이쁘네 이번에 리노 형이 해준 거. 응, 뭔가 로고 이뻐. 응. 리노 입에 신경 많이 써줬어. 로고에다가. 내일 신을 신발은 메타스피드 스카이 파리. 이번 도쿄에서 신었던 제품입니다. 이게 내일 저의 룩입니다. 아, 선글라스. 와, 이거 선글라스 물어보시는 분들 왜 이렇게 많아요? 내 댓글창에 다 선글라스 얘기밖에 없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오클리 제품이고요. 나 이름을 맨날 까먹어서 댓글을 못 달고 있었는데 스핀 드리프트라는 제품입니다. 협찬 아니고 제 돈 주고 산 거예요 이거.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레이스 날 아침이 밝았는데 생각보다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전날 막 촬영도 12시간 넘게 하고 되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되게 피곤한 상황이었는데도 생각보다 컨디션이 좋은 거 보고 아, 내가 긴장을 많이 하긴 했구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또 날씨를 보니까 그날 비가 온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비도 어느 정도 그친 상태에 되게 하늘도 되게 우중충한 상태, 날씨도 되게 시원했고 아, 이거 기록 잘 나오겠구나, 이거 진짜 기록 나오는 날씨다, 약간 이 생각이 들면서 그래, 오늘 아니면 이거 진짜 더 이상 이익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대회장을 갔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이제 저희가 대회장에 굿PT에서 저희 PT 해주셨던 윤동호 선생님이 와가지고 저 테이핑을 다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이게 신스프린트 부위가 지금 되게 아직 불안한 상태고 햄스트링도 별로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테이핑을 직접 해주겠다고 대회장까지 오신 상황이었어요. 아, 진짜 아침부터 이렇게 노력해주시는 모습이 너무 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웜업을 끝내고 스타트 라인에 섰는데 이제 주변에 이제 명예전당에 병두형도 있고 되게 여기서 내노라는 선수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제 앞에는 이제 엘리트 선수들도 이렇게 있었고 그걸 보는데 긴장감이 엄청 막 휩싸하면서도 되게 설레는 거 있죠. 아, 재밌겠다. 오, 이 레이스 아, 재밌을 것 같은데. 엄청 되게 떨리면서도 이 전쟁터에 나가기 직전에 이 묘한 그 긴장감의 설레임이 저한테 오히려 되게 약간 도파민이 더 터지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레이스를 스타트하고 모두가 우르르 확 나가는데 이제 각자 이제 내가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 3km쯤 가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갈 사람 팩이 딱 형성이 되더라고요. 앞에는 이제 최경선 선수랑 최경선 선수 이제 패배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몇몇 엘리트 선수도 있었고 윤예인 선수, 그리고 이제 마스터즈 중에서는 김보건 선수, 유문진 선수, 사람들이 많이 알 법한 이런 되게 최상위권 선수들이 많이 모여 있고 이들은 다 이익을 위해서 같이 가고 있던 팩이다 보니까 서로 친분도 있고 같이 하는 목표 자체가 워낙 힘든 목표다 보니까 되게 의지가 많이 되더라고요. 되게 든든했어요. 서로의 호흡도 들리고 약간 발 맞춰서 착착 가는 그 느낌 자체가 이 레이스에 대한 집중도가 훨씬 올라가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10km 정도까지 제가 제 호흡이나 제 페이스 그리고 제 자세 같은 거 신경 쓰면서 뭔가 이 레이스를 몰입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고 10km 이후에 제가 오히려 몸이 좀 풀리면서 청계천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되게 몸이 가벼워졌어요. 그래, 이렇게만 가면 이기고 할 수 있겠다, 이들이랑 같이 가면 나 할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자신감도 훨씬 올라가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좀 문제가 생겼어요. 15km 지점부터 갑자기 허기가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풀코스를 뛸 때 보통은 한 30km 이후 35km 이쯤부터 이제 배고픔이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여기는 이번에는 왜 그런지는 진짜 아직도 이해를 안 되는데 15km 정도 배가 고프기 시작한 거죠. 분명 카보로딩도 어느 정도 마일드하게 했었고 먹는 것도 충분히 잘 먹었다 생각을 했는데 열량 소비가 너무 높았던 건지 뭔가 추위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건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배고픔이 느껴지기 시작했었고 그래서 파워젤을 제가 4개를 들고 뛰었는데 먹어도 이게 허기짐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 불안한 느낌은 있더라고요. 후반부에 이게 배고파서 레이스가 많이 처지면 이거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도 일단 좀 잘 계산하고 먹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계속 잘 이어서 띄우고 있었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3분 30초 페이스가 너무 편했고 그렇게 무리라는 생각이 안 들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계속 갔어요. 그렇게 집중해서 뛰다 보니까 어느덧 21km가 되었는데 21km를 1시간 13분 40초? 그 정도로 통과를 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페이스가 너무 좋았죠. 그때 페이스도 너무 여유가 있었고 이대로 30km? 그냥 그대로 쭉 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레이스를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30km까지 갔고 30km까지도 너무 몸이 괜찮았죠. 제 앞에서 이제 최경선 선수랑 최경선 선수 패매가 같이 가고 있었는데 최경선 선수가 거기서부터 조금 페이스가 느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많이 힘들어 보였고 이제 슬로우 다운 얘기를 하면서 3분 35초 페이스로 늦춰지기 시작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팩에 있던 무리들이 하나둘씩 좀 이탈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치고 나가는 유문인 선수랑 김봉원 선수가 있었고 그리고 뒤에서 이제 같이 오고 있던 무리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팩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었는데 제가 JTBC 마라톤 때 이게 혼자 가다 보니까 거기서 혼자서 너무 고생을 했었던 기억이 많았고 이제 혼자서 퍼지게 되면 진짜 하염없이 퍼지게 됐다는 그 경험이 너무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어갖고 어떻게든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보다 이제 뭔가 빨리 갈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계산적으로 좀 더 안정적일 것 같은 최경선 선수랑 같이 가야겠다는 이 생각을 들었던 거죠. 저는 어차피 여기서 3분 40초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익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그 정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 어떻게든 한번 좀 믿고 한번 가보자 괜찮다 해서 같이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35km 지점에서 갑자기 이제 배고픔이 너무 심해지는 거죠. 이제 손발이 막 저려오면서 여기 저혈당 증세가 살짝 오는데 느낌이 오는 그런 시점이 왔어요. 그러면서 다리도 엄청 무거워지기 시작했고, 아 이거 4점이 오는구나. 그냥 앞에 있는 팹에만 무조건 붙잡고 가봐야겠다. 좀만 버티면 된다. 이대로는 좀 덮어지더라도 가면 그래도 이기고는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팹에도 3분 40초 페이스로 느려지기 시작했고, 저는 이때 이 그룹을 이탈해서 그때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저도 제 몸 상태가 지금 안 좋다는 게 느껴지니까 이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2위구는 들어가겠지, 2위구는 들어가겠지, 약간 이런 생각에 그래도 어떻게든 버티고 가보자. 거기서 그렇게 그룹을 이탈하지 않고 어떻게든 붙잡고 갔었습니다. 그렇게 잠실대교로 올라가는데, 그때 제가 오는 길에 계속 비를 맞으면서 레이스를 하고 있었는데 장갑이랑 신발이 다 젖은 상태였고, 이게 강한 맞바람과 이제 추위가 같이 다가오니까 이게 너무 손발이 꽁꽁 얼면서 얼음장처럼 몸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페이스가 너무 급격하게 오는 느낌이 들었고, 아 이거 진짜 큰일 나겠다. 3km만 더 가면 되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가지? 그래, 버티고 가보자. 이 생각을 가지고 잠실대교를 어떻게든 버티고 갔어요. 이게 뭔가 마치 코드선이 뽑힌 파워가 나간 상태 마냥 몸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 남은 2km, 내가 그동안 겨울 동안 얼마나 열심히 훈련했는데 이거 무조건 버티고 가야 된다. 2km 때문에 내가 이걸 여기서 좌절할 수 없다. 이 생각에 진짜 죽을 힘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때 주변에서 들리는 이런 함성 소리들과, 그리고 이제 옆에 용수 형이 멀리서 다 왔다고, 좀만 버티고 힘내라고 하는 그 목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사실 진짜 어디 시선을 두기도 어려울 정도로 되게 힘든 순간들이었는데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힘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버티고 가보자 가고 있었고, 옆에 팸에도 다 왔다고 좀만 더 힘내라고 옆에서 같이 응원도 같이 해주더라고요. 그게 되게 힘이 많이 됐었어요. 그러다 이제 최경 선수도 점점 더 느려졌는지 팸에가 뒤돌아보더니 팸에도 속도를 더 늦추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붙잡고 가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치고 가야겠다 생각으로 옆으로 나오려고 했는데, 그게 보니까 뒤에 최경 선수랑 동선이 좀 겹쳤던 것 같아요. 그게 마음에 너무 걸려가지고 레이스 끝나고 바로 사과를 드렸고, 그 이후에 또 따로 연락을 드려서 사과를 드렸었는데, 최경 선수도 흔쾌하게 아 괜찮다고, 별일 아니었다고 이렇게 좀 받아주셔가지고 얘기는 좀 잘 마무리가 됐었고요. 나중에 저희 채널 놀러 오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가 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피니시에 들어왔는데 시계를 보니까 2시간 30분 25초인 거예요. 와, 그 순간 얼마나 이 좌절감과 뭐 자괴감? 얼마나 속상하던지 그 분통이 뭔가 거기서 끌어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그렇게 엉엉대고 있었던 것 같고 좀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동안 겨울 훈련했던 그 모든 과정들이 정말 쉽지 않았는데 이게 결과로 만족스럽지 못하게 나오니까 그게 너무 속상했고, 고작 그 2km만 버텼으면 됐는데 그 2km를 4분 초반 페이스로 퍼진 게 저한테 너무 실망했어요. 왜 못 버텼을까? 3분 50초로만 뛰면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이 너무 저를 힘들게 했었고 너무 좌절감과 그런 게 심했는데, 이제 돌이켜서 레이스를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실패할 원인은 다른 게 있던 건 아니더라고요. 결국 제가 실력이 아직 부족했던 거고 제가 컨디션 관리를 못했던 거고 결국엔 저의 문제였던 거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그래도 레이스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다 보여주고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후회는 없고 그걸로 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2시간 30분이라는 기록 자체도 저한테도 최고 기록이기도 하고 제가 한 단계 또 성장했던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되게 만족스러운 결과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제가 어려운 프로젝트를 도전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이 프로젝트를 준비해 나가면서 또 많은 교훈을 얻고 또 배워나간 게 많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되게 값졌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 프로젝트 이후는 끝이 났고요. 앞으로 이거를 더 이상 컨텐츠로서 다시 진행을 하진 않을 예정인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저는 이후를 위한 도전은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저는 이후를 위해서 운동할 거고 언젠가는 꼭 성공하고 말 거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부상 관리에 정말 도움 많이 주신 굿PT 윤동호 선생님이랑 그리고 바디메카스의 김민주 원장님, 그리고 우리 또 같이 겨울 함께 달렸던 우리 팀원 민호 형, 용수 형도 있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신 아식스 코리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저희 프로젝트를 응원해주시고 지켜봐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럼 우린 또 이렇게 프로젝트 마무리하고 또 다음번에 더 다른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